다음 사건은요, 박성배 변호사님. 감금을 하고 폭행을 했는데 일단 집행유예가 나온 판결 내용이에요. 예,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40대 여성이 자신의 자택에서 20대 남성을 감금을 합니다. 그냥 감금한 것만 아니라 양손을 결박하고 무릎을 꿇리고 뺨도 여러 차례 때리고요. 네. 머리채도 잡아 흔드는 이게 중감금입니다. 감금한 상태로 가혹행위를 한 중감금죄인데. 감금보다 더 센 거죠? 그게? 예, 그렇죠. 근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중감금인데 왜 이렇게 선고됐을까? 상당히 의문이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은 이 26살 A씨라는 남자하고 이 40대 여성하고 그 전에 뭔 사건이 하나 있었던 그렇습니다. 그 딸이죠. 지금 여성, 예. 폭행을 한 여성의 딸이 14살인데 이게 장애 2급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장애가 갖고 있어서 어떤 이유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남성이 그 자기 딸 14살 아직 청소년이잖아요. 그 청소년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고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이 남성을 폭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는 책임질 거냐 우리 딸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안 하니까 대답 안 할 때마다 막 뺨을 때리고 무릎 꿇어놓고 폭행을 시작했고요. 9시간 동안이나 감금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로 분이 안 풀리니까 변상을 해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과 차량을 제공하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 이제 어머니가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법적 처벌을 받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폭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물론 화가 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렇다고 보복을 하고 해서 본인이 거기서 직접 폭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유해를 가하는 건 그 사람도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는 경찰에 신고해서 이 사람이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본인이 직접 폭행도 하고 그걸 넘어서서 예. 다른 여러 가지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이제 42세 여성분 이분이 지나치게 했고 뭔가 이걸 통해서 남성으로부터 얻어내려는 의도를 갖고 했지 않나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나서가지고 문제를 풀고 보상을 받으려고 한 예. 건데 그럼 손정혜 변호사 이 남성이 침입해가지고 그렇게 한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일단은 성폭력, 특히 이제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또 아청법 적용돼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처벌받은 여성은 내 딸에 대한 성폭력 피해 현장을 봤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분노감의 흥분을 조절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예. 그리고 내 딸에 대한 이렇게 여러 가지 성폭력을 자행한 사람한테 사적인 복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9시간 동안 감금해서 각종의 가학행위를 하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그 남성의 어머니죠. 어머니한테도 멱살 잡고 폭행해서 2주 전치 상해를 입혔다고 하고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남성의 여동생, 22살 여동생도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되지만 내 그 딸에게 이런 여러 가지 성폭력을 한 남성, 그 남성의 가족들에게 분풀이하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여러 점을 이제 법원이 고려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도 반성하고 있고 과거의 동정범죄로 벌금형을 처분받은 점들은 이제 재질이 좋진 않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등을 참작해준다. 그래서 실형을 내리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자기 딸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해서 극도의 분노와 흥분 상태로 이렇게 감금에 이르게 된 점 이런 것들을 이제 동기에 참작했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거를 참작해 준 거예요. 그 어린 딸을 아픈 딸을 그렇게 몹쓸 짓을 했다는 거를 재판부가 어느 정도 참작을 해준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재판부가 고민을 많이 한 듯한 느낌이 들고요. 예. 사실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시청자분들도 아유 잘했어라고 하지만 또 이게 우리 사회에 있어서 직접 구제를 하면서 저렇게 감금하고 폭행하는 것을 처벌을 안 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또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건은 재판부가 그래도 솔로몬의 지혜처럼 좀 양쪽 입장을 다 좀 고려를 한 판결인 듯한 느낌이 저는 심리적으로 저는 그렇게 좀 공감합니다. 근데 박성배 변호사 이 엄마가 그 상대방 남자의 엄마하고 여동생까지 불러와가지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하면서 돈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 아이의 어머니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불러서는 가해자의 어머니를 불러서는 아들과 딸이 성관계를 했다. 사실관계를 따져 묻고 현금 3억 원 그리고 차량 한 대 매달 생활비를 300만 원을 지급하고 통신요금도 70만 원을 달라라고 했고 그 여동생이죠. 가해자 여동생을 불러서도 서로 따지다가 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가해자 어머니와 딸이 거부를 하고 거부를 하다 보니까 이 피해자 어머니가 가해자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고 또 여동생에게도 폭행을 가했는데
굉장히 화가 많이 나고 이 연이은 이런 행동 자체가 굉장히 불량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 가해자 측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금전을 제공해줄 사정은 못 되니까 그냥 법대로 처리하자고 얘기를 했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 이후의 행위도 다소 불량하게 보이겠으나 아무리 그래도 그 순간에 그 딸의 피해 현장을 목격한 어머니가 본인의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욱하고 나갔을 때는 네. 비록 이 시간, 감금한 시간이 9시간으로 장시간이고 가혹행위도 있었지만 범행 동기에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결국은 집행유예 선고에 이르렀습니다. 알겠습니다.